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닥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이 그래도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포착하고 이제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는 거지, 지금은 약간 좀 성장주나 약간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일단은 먼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좀 혼조세보다는 약간 코스피는 좀 잘 반등해줬습니다. 2480선을 잘 반등해줬고요.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확실하게 좀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제 좀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코스피가 지금 PBR이 0.85라고 합니다. 1 미만입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외하고 나머지 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증시가 PBR이 1이 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 이하에서 0.8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0.85면 뭐냐? 지금 확실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정책 같은 것도 좀 현재 추진 중인데, 밸류업 정책이 지금 CR도 먹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장이 국내 증시 이렇게 약세인 가운데 뭐 2천억에서 5천억까지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수조 원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도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그만큼 앞으로 이게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황이 괜찮아질까,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정책 같은 거 시행했을 때 일전에 한 9월인가 8월에 시행됐을 때도 금융 종목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KB금융이 편입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기술, 이제 하나금융, 하나금융 지주도 편입이 안 됐었습니다. 밸류업에.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게 이게 맞냐? 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으로 새로 나온 게 편출은 없고 편입만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밸류업 ETF까지 뭐 출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금투세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또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조금 빨간불이 나오려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지금 바닥 구간을 잘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바닥 지지라인에서 그래도 더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680포인트에선 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진짜 그 저평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하방으로 좀 열릴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하락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최근에 약세 흐름이 어제도 그렇고 좀 약세 흐름이 나와줬던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 쪽에 이제 제약 그 바이오 쪽에 좀 이제 새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분이 백신을 아예 믿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약간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최근에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건 바로 제약바이오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1등 기업이 아무래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이제 매번 오늘도 전화 상담에서 삼성전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는 매번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정말 맨날 저희 방송할 때마다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2, 3년 동안 수조 원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결과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움직임이 그래도 나쁘지 양호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1등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속해서 최근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지수 하락을 같이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지지라인 이제 하한선 지지라인을 만약에 뚫리게 된다고 하면은 하방이 좀 더 압력이 가해질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딱 걸맞게 이제 장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 박스권을 그려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지지 라인을 뚫리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약세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흐름이 장중에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죠.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런 갖가지 온갖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이런 시장 속에서 혼조세가 계속해서 되는 상황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느 한쪽의 섹터로만 수급이 매집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 그런 섹터를 지금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있는 성장주에 좀 베팅하는 것보다 약간 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돈이 몰릴지 그런 섹터를 연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셔서 채팅 쳐주시면 제가 대응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여주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또 우리 국내 시장은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0.42% 오른 2,4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47% 떨어진 6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는 사라지며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돋보였던 건 금융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밸류업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앱코프로 그룹주들은 1%대 상승 마감. 그리고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 클래시스도 4%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실시간 투자 전략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를 모아서 이제 투자 전략과 광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핫했던 키워드 4가지 이렇게 골라봤는데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키워드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쵸. 3차 세계대전 쪽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방금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2가지 한번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가 있었던 3차 세계대전으로 뽑아볼게요.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을 향한 큰 발걸음이다. 뭐 이런 경고를 하면서 종전보다는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또 방위 전쟁 테러 테마인 한일단조가 24%나 급등을 했고요. 또 팜스코도 29%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3차 세계대전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3차 세계대전은 스톱입니다. 네. 그럼 네. 이유도 어떤 이유일까요? 왜 스톱이냐면은 네. 일단은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또 승인을 받고 허락을 맡아서 장거리 미사일 날린 건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러시아 측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핵 교정이 또다시 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뉴스들도 나오면서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 증시에서부터 국내 증시까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직접 발언했을 때 핵전쟁까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지부진 흐름을 거치다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떨어질까 하다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핵전쟁은 없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게 다시 올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이제 전쟁은 약간 좀 질렸다라고 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당장 일어난 좀 따끈따끈한 전쟁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매일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중에서 제공 관련 종목들이 큰 좀 피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계 3차 대전까지 흐름을 가져가게 되려면은 저는 그것까지는 솔직히 조금 과하게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전쟁 혹시 모르죠.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빠르게 종전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올해 내로 종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진짜 좀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올해 종전이 될 가능성은 좀 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의 좀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이런 좀 퍼포먼스가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출범이 되게 된다면은 또 트럼프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관계가 또 좋기도 하고 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일단은 뭐 종전 쪽으로 좀 종지부가 찍어질 것이지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조금 너무 길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3차 대전은 당분간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행히도 예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지만,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제 유가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증시의 약세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차 세계대전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시작을 한다면 전쟁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 국내 반도체들 주가를 움직이는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주춤했던 엔비디아는 간밤에 5%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 좀 상승하려고 하다가 또 이내 전날과 같은 금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저번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일단 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종목은 SK 하이닉스로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고일까요? 일단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일단 장중에 4% 정도 올랐습니다. 이 4% 정도 올랐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는 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오늘의 광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금 반도체 쪽의 섹터 전망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직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의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저는 이제 좀 강세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왔고요. 지금 만약에 볼린저밴드 하한선에 좀 걸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현재 지금 평균 PBR이 0.85입니다. 지금 뭐 대만, 중국, 대만도 그렇고 중국이랑도 사이도 안 좋은 게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현재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 이제 좀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현재 고점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가 좀 더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담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를 공략하실 바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SK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실적 발표에서도 나름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왜 좋게 나왔겠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HBM 수요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년까지 HBM의 매출이 지금 판매량이 지금 거의 매진됐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실적에서도 좀 탄탄하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어땠습니까?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들이 크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 또 악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숙제들이 남겨져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좀 악재나 이런 좀 일정으로 봤을 때도 문제 걸림돌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뭐 테크인도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한미반도체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확실하게 리스크를 현재 지금 반도체 섹터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와중에도 SK 하이닉스만을 저는 그래도 그나 다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자리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을 자리이기도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일 또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의 광종목은 SK 하이닉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고 광종목은 SK 하이닉스라고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 여기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키워드 3차 세계대전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총 2가지 키워드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정보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 종목 상담과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이수베타6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000원 15%.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유상증자자인데 그거 본전까지 올라오는 거 안 오는 거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10월 중순에 최고를 찍고 어제는 또 최저를 찍었네요.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또 잘 아는 종목이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재무제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은 굉장히 점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반토막이 났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좀 개선이 첨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주요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MLB인데요. 이게 연세로 기판 중에서 좀 겹겹이 쌓은 게 연세로 기판인데 이제 고다층 연세로 기판을 바로 ML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이 MLB, 이 고다층 연세로 기판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좀 섹터로 분류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도 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HBM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왔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강세 띄었던 거는 바로 엔비디아의 영향도 가장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신고점을 뚫어가면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게 짝꿍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반도체 속 섹터가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 섹터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유상증자 이슈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원래부터 약간 좀 의심이 많이 들었던 종목인 게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부터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소문이냐면은 유상증자 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이수페타시스가 좀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유상증자 할 생각이 없다라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무려 주가가 20%가 넘게 23%나 주가 하락이 됐고 이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직접 발표를 했다가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거의 며칠 되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방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런 안 좋은 시기에 반도체 쪽 섹터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도 하방인데 그 SK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도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 악재들이 겹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이거를 공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올라갈 겁니다. 네, 당연히 반등을 해주는데 단발성으로 단기적으로 측면으로 보여지지밖에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수페타시스는 단독적인 독립적인 주가 횡보를 보여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유상증자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수페타시스 물론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차트 상황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아래쪽으로 꺾여 있고 계단식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쪽 섹터가 왜 요즘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IRA 뭐 폐지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칩스법까지 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쪽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조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도 수출 이제 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기업에 굉장히 큰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내년까지의 전망,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의 전망은 반도체 섹터는 조금 저는 아직은 어둡고 낙관적인 전망을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오르고 다시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000원 자리에서는 저는 주가가 조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내일 일단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차트의 흐름을 보고 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스탑을 말씀드리겠고요. 정확한 좀 손절가나 이런 거 원하시면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단발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ABL 바이오요. ABL 25,000원에. 네. 네. 25,000원에 10%요. 네, 시청자님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25,000원에 10%. 네, 25,000원에 10%요.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더 네. 추가로 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10월 중순에 최고를 찍고 오늘 5%나 지금 급락 마감을 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ABL 바이오 또 재무제표 좀 짧게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재무제표는 그렇게 좀 깔끔하진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1년도부터 굉장히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고 올해도 그래도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마이너스 폭이 적자 폭이 굉장히 커요. 물론 무려 26억 21년도만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500억을 넘었지만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비에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이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ABL 바이오는 재무는 그렇게 좀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가가 지금 상승 25,000원에 타점 잡으셨잖아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잡은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 익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절을 하시더라도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나서 좀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시키고 나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에 맞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준 건 26,700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000원 지지 라인에서 그래도 한번 반등해 주지 않을까. 만약에 26,700원 지지 라인을 뚫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가게 돼가지고 24,000원까지 그 평단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익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26,700원 지지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6,7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현재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합니다. 약세지만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하나 맞고 떨어질 때 익절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26,700원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6,700원 라인을 뚫리게 되면 하방폭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에 또 연준에 이제 앞으로의 또 올해 금리 인하에 할지 말지에 대해서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뭐 수익 중이긴 하시지만 충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 또 이제 또 상승세가 이어질 때 그때 정리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코스닥이 매일매일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때 파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가지고 기다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거는 멈추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26,700원 선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를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17만 천 원에 10%예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이거 추가 매수해서 네. 당기고는 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 추가 매수 원하시는군요. 네.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줬는데 한번 추가 매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거의 대장 역할을 했다가 이번에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한테 좀 치우쳐지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깔끔합니다. 2차 전지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까지 굉장한 큰 폭으로 매출액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 올해부터는 굉장히 부진한 이유,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현재 시장은 전기차 캐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해야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좀 섹터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번 악재가 또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려는 의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안 좋은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매출이 떨어지겠죠. 전기차를 그러면 생산을 좀 덜 하겠죠. 그러면은 배터리 쪽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는 저는 솔직히 저 방송을 예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는 아직이다. 아직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아직은 낙관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쪽 섹터는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주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연일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런 식으로 악재들밖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저점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주수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렸습니다.
고점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크게 올랐던 거는 작년은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맞았었고요. 심지어 전기차 쪽에 굉장히 훈풍이 불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기차 쪽에 캐즘 현상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계단식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있고 뭐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다 비슷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 그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런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이 약간 좀 부재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섹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실적도 잘 나오고 국내 이제 경제를 이끌어주는 게 지금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1등입니다. 아직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어떻습니까?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일정 자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오늘 1.4% 올라와 준 거는 그래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 때문에 올라와 준 거지 2차 전지 쪽 섹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다가 또다시 계단식 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11월 15일 날 저점 찍었습니다. 여기 충분히 지지라인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요. 이 2차 전지 섹터가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2차 전지 섹터의 전망이나 이런 좀 에코프로 BM의 이제 목표가 이런 것도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망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더 하방 압력이 열려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7천 원에 10%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거 매수하기 전에 네. 수익을 좀 보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가길래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데 네.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손절을 할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한번 네. 우리 전문가님께 앞으로 전망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광종목을 또 들고 오셨네요. 예. 아니 수익을 조금 앞에 수익을 봤거든요. 네네네. 보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빠지길래 또 네. 올라가겠지 싶어서 다시 매수를 했는 게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혔어요. 그게 빠졌다고 해서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하신 거죠? 조금 빠졌다 그냥 싶어서 또 올라가지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네네. 물리고 상처받고 파란색 계좌로 온통 도배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주식하실 때 오늘 뭐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빠졌다. 이제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들이 지금 보유한 주식 거의 보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전자 와 이제 많이 빠졌다. 무려 11%나 빠졌네. 매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으로 해가지고 49,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오늘의 광종목까지 제가 들고 온 이유도 있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까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는 앞으로 좀 위축이 되고 전망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뽑자고 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가가 지금 22만 7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22만 7천 원은 솔직히 굉장히 고점에 지금 자리 잡고 계셔가지고 네네. 22만 7천 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은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지금 고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확실하게 이끌려고 하면은 일단은 올해 4분기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같이 움직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도 잘 나야 되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굉장히 크게 많이 경신을 했었고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 라인의 부근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AI가 버블이다라는 좀 의견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이닉스의 차트 주가도 굉장히 같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단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 만약에 이 엔비디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AI 칩, 새로의 신규 AI 칩, 블랙엘의 그 수요와 그다음에 발열 문제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열 문제도 다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목표 가이던스가 중요해요. 네, 4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만약에 가이던스가 조금 목표치가 좀 예상보다 낮게 가이던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또 주가 하락세가 연이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차트 오늘 보시면 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2%좀 오랜만에 반등해주나 싶다더니만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의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던 게 지금 환율도 고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투자 심리에 굉장히 많은 위축이 이어지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네. 2%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네, 22만 7 네, 그렇죠. 22만 7천 원까지는 솔직히 고점이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타시더라도 확실하게 바닥 하방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잖아요. 이 떨어지고 네네. 있는 거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 지지 라인에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이 주가 차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물을 타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일 때 물을 타시다가 굉장히 계단식 하락으로 더 떨어지면서 평단가가 좀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상승 추세일 때 주가가 상승 추세로 꺾일 때 그때 타점을 잡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저는 추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하는 것이 낫나요? 안 그러면 저는 이게 네. 유자금이라서 네네. 일단 시간은 추가 아무리 걸려도 괜찮으니까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근데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네. 조금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래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트럼프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관세 이슈가 또 있어요. 관세 이슈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미국의 좀 자국민 우선주의를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를 굉장히 크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의 수요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지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바닥 구간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14만 4천 원대는 확실하게 반등을 해줬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에서만 잘 반등을 해주면은 앞으로 좀 길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관계까지 꾸준히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솔직히 말해서 주가에 큰 반영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만 이제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천억에서 5천억까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밸류업 ETF 이런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시행되는 이제 금투세 연말에 이제 시행될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금투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상법 개정까지 지금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악재들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현재 저 PBR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0.85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그래도 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 팍스 커뮤니티만 입장해 주셔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오늘의 족보 종목 히든카드를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상승률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족보 종목도 알려주세요. 아, 네. 일단 네. 상승률부터 먼저 제 자랑 조금 짧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SY 스틸텍을 수익이 냈습니다. 최근에 냈던 건 SY 스틸텍이 뭐냐? SY 스틸텍 바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제공 관련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공 관련 종목이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률 자랑할 건 정확히 3가지 종목인데요. 이거 다 이제 고스닥 방송, 그다음에 팍스 경제 TV에서 방송에서 제가 직접 공략하고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멀어졌어요. 지금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제공 관련 섹터 중에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 뚫고 저항 뚫고 신고가를 찍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확실하게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도 어땠습니까?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해서 신고가를 찍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하지만 제가 정리를 잘했던 거는 이 저항 라인에 걸쳐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역시나 쌍봉 그리고 추세 하락을 맞았죠. 그래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섹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토큰 법제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방이 좀 훨씬 열려 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고점에 들어가도 확실하게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좋은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에 제가 또 족보 종목 가져온 것도 이런 좋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바로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을 가져왔는데, 지금 왜 트럼프 쪽으로만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시장 자체 수급이 조선으로밖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당선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급했던 게 한국이랑 미국의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당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고 왔냐? 저희 기존에 있었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때 제가 이때 공략을 잘했기 때문에 아직도 들고 계신데, 아직도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뭐가 있냐면은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량 증가로 이 LNG선이 이제 화학연료나 이런 걸 좀 운반하는 이제 배거든요. 그리고 유조선, 기름 싣는 선이죠, 배죠. 이런 유조선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랑 중국의 대결 강화로 인해서 미국 함정들의 MRO 시장까지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MRO가 뭐냐면은 이제 배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게 MRO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선물로 가져온 종목, 이 MRO 시장, 그 다음에 조선, LNG선의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서 확실하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선 쪽은 그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발언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기사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LNG, LPG 해당 이제 물동량 수요 및 전망까지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5년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이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왜 오늘도 들고 왔냐면은 현재 저항 라인이 강력하게 있어요. 하지만 저항을 뚫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한다.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죠. 저항 뚫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저항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상단 박스권을 그려줬고 지금 강력한 재료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확실한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매수 단가랑 목표가까지 잘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 조선 관련주라고 합니다. 요즘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죠. 이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바로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